네, 안녕하세요. 망치 잡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대구 대명동 신축 콘크리트 신축 현장에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정이 조금 바쁜 관계로 저희가 영상을 빨리빨리 업로드를 이제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기본적으로 그 도면부터 신축 기초적인 그 도면에 대해서 도면을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골조가 지금 2층까지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모든 그 공정은 동일합니다. 바닥에 버린 콘크리트를 쳐서 기초 콘크리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치하기까지는 내용은 이제 크게 이제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뭐 목조 주택, 그 다음에 뭐 철골 주택, 주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벽돌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도면을 받게 되면은 이런 제일 첫 페이지에 배치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배치도에 대해서 이 집을 안 칠 때 정말 여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만약에 내 대지가 100평에 예를 들어 30평 공간에 작은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은 사실상 그 배치도에 그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 제한적인 면적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공간에는 건폐율 60%의 이 면적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치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건물이 조금이라도 배치도에서 벗어나서 기초가 잘못 딱 안 치게 되면은 준공검사가 안 납니다. 안 나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설계 도면을 그리면 건축 설계 사무소에 이제 가서 의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 설계를 그리면서 저희가 그 하청을 주는 이제 그 건축 설계 사무소랑 우리가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원활하게 시스템이 이제 잘 갖춰졌는데, 보통 소비자분들은 이제 이거를 잘 모르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 가서 자, 내가 한 30평의 집을 지을 거니 도면을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시안을 이제 뭐 한 기획안을 한 2개 정도 도면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객님이 마음에 드시거나 안 드시게 되면은 이제 몇 번 반복을 해서 결국에 이러한 도면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그 문제점은 도면을 받고 이 2D에 대한 이 도면을 가지고 고객님들이 이거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올라갔었을 때 이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안 들지, 그거는 고객님이 판단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2D에 대한 이 도면을 가지고는 정말 판가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3D 작업을 하고 입체 작업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도면 작업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조금 이제 고객님께서 건축 설계사무소에 가셨을 때, 만약에 이런 도면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3D로 해서 작업을 했는 거를 꼭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금전이 발생되더라도 그거를 받아보셔야지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입체적인 물체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2D의 도면에 이제 배치도라는 거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 이 계획 도면, 자, 그 보시면은 여기 그 경계선이죠. 경계 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접 대기선, 그 대지 경계선이라고 있고, 이쪽 부분에도 인접 대지 경계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 현장에서 가 보시면은 경계 측량을 해서 이 말뚝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건물에 저렇게 바짝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그 경우에는, 예전에 있는 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쪽 건물이 이쪽 대지에 침범을 하는 경우나 이쪽 건물에서 이쪽 대지에 침범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진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측량을 하게 되면은 한 1, 2년에 한 번씩 측량하게 되면은 좌표가 조금씩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진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이제 뭐 기준 틀이 이렇게 뭐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월이 그 오래전에 한 2, 30년 전에는 니 땅 내 땅 할 때 뭐 솔직히 조금 물리고 이렇게 이제 뭐 가져가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신축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는
뭐 10cm, 20cm가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공사할 때 이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 땅이 여기에 조금 물렸었고 이제 이쪽 땅이 이쪽에 물렸으니까 합의하에 그러면 쌤쌤이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땅이 많이 넘어왔다 그러면 이분이 이쪽에 있는 그 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예, 땅을 그렇게 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계 측량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말뚝거리를 이렇게 도면대로 실측을 해서 한번 재어보면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대지 경계선 안에서 내 대지 경계선 안에서 우리 집을 안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때 보시면은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집을 짓고자 하는 대지 면적이 일단은 그 면적 총 면적이 116제곱미터고요. 그리고 도로 공제 면적이 22제곱미터를 이제 빼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쪽 부분에 계획도로가 나는 부분에 요 부분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6m 도로가 나중에 이제 날 거를 계산해서 일단은 도로를 떼주고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어야 할 집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밖에 없죠. 여기에 건폐율이 보시면은 중요합니다. 건폐율이 60%입니다. 건폐율 60%, 용적률 220%. 자 그러면은 건폐율을 우리 대지에서 60%밖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 자 그러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도면을 다 그려줘야 배치도에 앉혀줍니다. 그리고 현장에 왔었을 때 이 그 경계 말뚝에 실을 튕겨서 요 기준점을 잡습니다. 자 건물 요 보시면은 400이라고 적혔죠. 그리고 건물의 마감선상에서 825 그리고 외벽 마감선입니다. 외벽 마감선에서 590.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20입니다. 이 배치도를 앉힐 때 첫 번째 이 배치가 되는 1층의 구조물 자체가 결국에는 여기는 그 3층 건물이기 때문에 3층까지 동일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실타를 튕겨서 이렇게 줄자를 당겼는데 이 치수가 안 맞다. 그리고 이거는 타설 전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치수가 안 맞고 틀려버렸다.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배치도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크게 이제 뭐 볼 게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제 도로가 공제되는 면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이제 주차선입니다. 요건 주차선이고 여기는 이제 정화조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정화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층 법례표에 보시면은 1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지금 2층이랑 겹쳐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층 면적입니다. 이렇게 1층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2층 면적은 어떻게 되나? 이 부분입니다. 요 보시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입니다. 겹치는 부분 2층 동일하게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3층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로로 돼 있죠. 이 부분입니다. 3층. 자, 도면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 도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셔야 되는 게 이 도면을 볼 줄 모르고 이 시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도면은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되게 꼼꼼하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배치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배치도에서 시작되는 기점이 최고 마감선상까지 떨어진다는 부분이 저희는 특히 배치도를 이렇게 이제 받아보고 건물을 앉힐 때 이 꼭지점에 있는 거리를 정확하게 실측을 합니다. 그리고 도면을 앉추고 현장 치수하고 CAD 파일에 있는 치수하고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안 맞으면은 건축 설계 사무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대지의 공간이 엄청나게 넓다. 근데 거기에서 움직여야 될 그 동선에 여유적인 면적이 있으면은 굳이 그렇게 뭐 타이트하게 안 해도 되고 집을 짓고 건축 설계 사무소한테 얘기를 해서 배치를 조금 하시면 돼요.
조금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계획했었을 때 그 틀로 꼭 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 그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도 두 번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자, 일단은 배치도를 보시면 이렇고요. 배치도 바로 뒷장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치도 뒷장에는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시설 배치도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자, 우리가 그 주택을 지으면은 뭘 많이 합니까? 보시면은 이제 우수, 그 다음에 생활, 오수, 그 다음에 오수 같은 경우는 여기 주거 공간에서 쓰는 모든 물이 오수로 거쳐서 오수 맨홀로 거쳐서 요렇게 정화조로 들어가죠. 정화조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정화조에서, 여기 정화조는 아까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5인 정화조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정화조에서 들어가는 물이 맨홀을 거칩니다. 자, 이게 최종 맨홀로 적혔죠. 맨홀에서 거치는 물이 자, 기존 관의 연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신설 맨홀이라고 적혔는데 요 기존 관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보시면 제가 저번에 정화조 편을 한번 올렸는데 말이 엄청나게 많았죠. 자, 이게 그 준공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 오수가 뭐 맨홀을 거쳐서 들어가고 뭐 하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말 그대로 똥은 자,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활하수는 생활하수는 자, 어디로 가나 볼까요? 여기로 거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로 거칩니다. 여기 요거는 이제 우수라고 적혀 있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똥은 정화조로 바로 가고 하수는 여기 정화조에서 걸러 나오는 맨홀에 오수 맨홀에 하수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연결이라고 적혀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마지막 맨홀에서 만나서 같이 흘러나가게 돼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얘기를 잘못 전달했습니다. 자, 똑같아요. 그 똥은 이렇게 진한 검정색으로 들어가고 하수 있죠. 하수. 하수는 요 점선 보이시죠? 요 점선으로 해서 요 소맨홀로 들어갑니다. 중맨홀 써도 되고 그거는 이제 그 현장 맞춰서 하면 되고요. 요 맨홀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걸려서 자, 똥에서 나오는 배관과 만나서 최종 맨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맨홀 자체가 정화조 바깥에서 맨홀이 묻혀야 되는 거고요. 하수 맨홀만 여기서 거쳐서 들어가는 건데, 그때 다른 분들은 똥 자체를 이 중간에서 맨홀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정말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고 간혹 가다가 그렇게 되는 그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그 경우들은 요즘 그 정화조에는 대부분 이렇게 오수 그 5인 그 합병 정화조나 5인 정화조 같은 경우는 다 정화조로 먼저 들어가서 최종 맨홀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수는 중맨홀로 거쳐서 중맨홀에서 요놈이랑 만나서 폐수랑 만나서 요놈 최종 맨홀로 가서 신설 맨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저 그 하수 정말 처리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보면 집 앞에 오수바지라고 있습니다. 오수바지 같은 경우는 똥하고, 예를 들어 오수바지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없다고 가정하면, 오수바지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나오는 똥 하수가 오수바지로 바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도로에 보시면 큰 관이 깔립니다. 하수정말 처리시설이 관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공간에서, 밀집해서 공간에서 걸러고 고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폐수가 되는 역할인데, 지금은 정화조를 묻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걸쳐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요 그 상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오수관은 파이 100mm PVC 파이프 VG1을 시공한다. 그리고 옥상 대진의 우수는 맨홀 처리한다. 여기 보시면 그게 뭔 뜻이냐면, 이 건물 외부에 옥상에 있는 물들이 요 우수로 통해서
만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우수 매놀을 결국에 따로 이렇게 빼내서 요것도 보면은 우수 매놀도 결국에는 최종 매놀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매놀로 같이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활하수는 매놀 연결 후 오수는 군수 오수 바지에 연결 시공한다. 요 내용은 뭐냐면은 생활하수는 매놀 연결 후에 매놀 연결 후에 군수 오수 바지에 연결한다. 이게 아마 군수 오수 바지인데 요거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면 답 나옵니다. 나중에 설치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군수 오수 바지에 모든 거를 한 번에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보낸다, 이런 뜻이고요. 자, 사진 촬영은 오수 분기점과 연결부 촬영하고 매놀 연결부 촬영하고 매놀 내부 사진 촬영 후 준공 시 서류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한 번에 제출한다. 근데 매놀 연결 시에는 뭐라고 적혔습니까? 코어 드릴을 사용한다. 이때 보시면 코어 드릴을 사용하지 않고 무식하게 포크레인 가지고 전 가지고 찍어서 부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꼭 코어로 깨끗하게 천공을 해서 배관을 놓고 여기에 사춤을 해주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서류 제출해야 되지, 안 되면은 준공 검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수도 같은 경우는 옥상 3층, 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3층, 2층, 1층 배수하고 라인하고 다 같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나서 가는 거예요. 관 요 두께도 있죠. 75mm, 100mm. 그죠? 여기 보시면은 D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배수관, 세면기, 싱크대, 바닥, 육가에서 연결. S가 뭐냐면은 오수관입니다. 오수관 뭐냐? 대변기, 양변기, 소변기. S죠. S 같은 경우는 관이 어떻게 되나요? 100mm죠. 그죠? 100mm. 100mm.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75mm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통기관을 빼주셔야 돼요. V. 통기관은 제일 위쪽에 옥상층에다가 통기관을 꼭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부 배관입니다. 이쪽 부분에는 외부 배관에 시공 상세 단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GL, 이게 시계 GL이라는 게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해서 기초 있는 상단 부분에 기초가 설치되어 있는 사이드 부분에 보면은 바닥입니다. 바닥 높이에서 요렇게 텁하기를 해서 요 부분에 모래정이라는 거를 모래 지정을 50 5cm 정도로 모래를 깔고 그 위에다가 보시면은 고정 콘크리트라고 적혀있죠. 고정 콘크리트가 이렇게 다 쳐져 있는 게 아니고 요 가로 상세대 보시면은 배관을 흙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이제 흙이고 성토고 요 부분을 한번 더 파서 여기에다가 모래를 깔고 콘크리트로 고정 콘크리트 말 그대로 이 파이프를 잡아주는 콘크리트를 쳐놔라. 배관이 흔들리지 않게끔, 요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라는 뜻입니다. 150 PVC 파이프 VG1은 엄청나게 두꺼운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도면대로 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축 도면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건축을 할 때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려주는 대로 다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소비자가 건축 설계사무소에 가실 때 제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형식과 마감재와 이런 것들을 선정하셔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마감재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계획도면을 받을 때 그때도 변경이 다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건축 설계사무소하고 얘기를 잘 나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또 뒷장에 보시면은 아까 배치도는 이제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좀 상세하게 제가 평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 설명을 다 드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배치도에 대해 도면 보는 거 중에서 배치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배치도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면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건축 설계 사무소하고 충분히 미팅을 해서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경 선정이 다 가능하고 얘기하시는 대로 지금 도면 이렇게 인면도에 만약에 인면도 도면을 보시면은 자 여기 인면도 보시면은 마감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스타크 외단열 마감 그죠? 그리고 스타크 외단열 이 마감재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도면을 그리시다가도 고객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은 변경을 하시면 돼요. 이 마감재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포인트를 내기 위해서 돌출 강판 돌출 시공이라고 되어 있죠. 징크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자인 계획 설계를 해서 그렸는 도면이 아니고 건축주께서 이걸 직영 시공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시공을 대행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디자인을 잡고 고객님이 생각하시는 틀을 우리가 집을 지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하고 다이렉트로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획 설계부터 다 진행을 해서 원사이클 방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지금은 이 도면대로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하나하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